어느 날 오래된 집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바닥 밑에서 숨겨진 작은 문을 발견했다. 삐걱거리는 철제 손잡이를 돌리자 차가운 공기와 함께 오래된 나무 냄새, 그리고 어렴풋한 곰팡이 향이 올라왔다. 계단을 따라 내려가니 어둑한 지하 공간이 나타났고 그곳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인 수십 개의 항아리가 줄지어 있었다. 항아리 사이에 놓여있던 낡은 노트 한 권이 눈에 들어왔다. 표지가 갈라져 있었고 군데군데 잉크가 번져 있었지만 또렷하게 풍기는 것은 쌀이 발효된 듯한 은은한 냄새였다. 순간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졌지만 동시에 설명하기 힘든 끌림이 느껴졌다. 혹시 이 노트가 단순히 오래된 요리책일까? 아니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 담겨 있을까? 손가락으로 먼지를 털어내고 첫 장을 펼치자 떨리는 글씨체로 적힌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피부는 거울이 아니라 마음을 비추는 창이다.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내 어린 시절을 함께한 외할머니의 필체였다. 외할머니는 전쟁 시절 야전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였고 늘 강인하면서도 따뜻한 눈빛을 지닌 분이었다. 나는 갑자기 그리움에 휩싸였고 동시에 이 노트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반드시 끝까지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할머니가 왜 지하 깊숙한 곳에 이 노트를 남겼는지, 그리고 왜 발효된 곡식 냄새가 페이지마다 배어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 노트는 단순한 미용 비법이 아니라 삶을 견디는 방법이 담긴 기록일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노트의 두 번째 장에는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적어 내려간 듯한 일기 형식의 글이 이어졌다. 오늘도 수많은 환자들이 병원에 몰려들었다. 총성과 포연, 피냄새가 가득한 공간에서 여성 환자들의 얼굴은 늘 두려움으로 얼룩져 있었다. 그들은 상처뿐 아니라 거울 속 자신을 보는 것조차 힘겨워했다. 나는 그 문장을 읽으며 당시의 풍경을 머릿속에 그려보았다. 지친 간호사들과 여성 환자들이 작은 거울 앞에서 한숨을 내쉬며 이 얼굴로 어떻게 내일을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했을 장면이 떠올랐다. 외할머니는 단순히 치료를 하는 간호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다시 웃을 수 있는 작은 이유를 만들어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병원 근처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평범한 재료들, 쌀, 우유, 달걀을 모아 작은 실험을 시작했다. 그녀는 의료 도구가 아닌 나무 주걱과 낡은 그릇을 사용하여 곡식을 섞고 발효시켰다. 그것은 의학적 시술이 아니라 여성들이 하루라도 마음을 편히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작은 의식이었다. 노트 속 기록에 따르면 외할머니는 매주 일정한 리듬을 만들어 동료들과 환자들에게 소개했다. 첫째 주에는 피부 장벽을 되살리는 간단한 방법을 강조했다. 거칠어진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피부는 상처투성이일지라도 숨을 쉬고 싶어 한다. 라는 말을 덧붙였다. 둘째 주에는 얼굴빛을 되찾기 위해 쌀뜨물을 모아 사용했다고 한다. 당시에는 화장품은커녕 깨끗한 물조차 귀한 시절이었지만 쌀을 씻어낸 물이야말로 하늘이 준 선물이라 믿었다. 셋째 주에는 달걀 흰자를 이용해 피부에 탄력을 불어넣었다. 그것은 단순한 팩이 아니라 전쟁 속에서 처진 어깨와 마음까지 끌어올리는 상징이었다. 마지막 넷째 주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휴식의 시간이었다. 그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거울 앞에서 자기 자신을 부드럽게 바라보는 연습을 하라고 적혀 있었다. 외할머니는 이 네 가지 리듬을 사주의 호흡이라 불렀다. 나는 글자를 따라가며 마치 할머니가 바로 옆에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그녀가 왜 이런 기록을 남겼는지 점점 선명해졌다. 그것은 단순한 미용 비법을 넘어서 무너지는 일상 속에서 인간이 자기 자신을 지탱하기 위한 심리적 장치였다. 피부를 매만지는 행위가 단순히 겉모습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두려움을 잠시 잊게 해주는 의식이 되었던 것이다. 외할머니는 피부가 밝아지면 마음도 밝아진다 라고 적었다. 이 한 문장은 시대를 초월해 나에게도 깊이 와 닿았다. 그날 밤 나는 지하실에서 노트를 품에 안고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페이지마다 스며든 발효된 곡식 냄새는 단순한 향이 아니라 외할머니가 남긴 위로의 언어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화려한 성형이나 값비싼 화장품과는 거리가 멀었다. 대신 매일 반복할 수 있는 소박한 습관을 통해 스스로를 다독였고 동시에 다른 여성들에게도 다시 거울을 볼 용기를 주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기록을 단순한 옛날 이야기로 흘려보내지 않고 다시 한번 몸소 실천해보리라. 그것이 외할머니의 숨은 목소리에 대한 대답이자 오늘을 살아가는 나 자신에 대한 선물이 될 것이라고. 좋아요 한 번, 구독 한 번이 저희 채널을 더 크게 성장시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모여 더 특별한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노트의 다음 장에는 외할머니가 직접 정리해둔 내주기에 비밀이 또렷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녀는 매주 피부와 마음을 다스리는 다른 주제를 정했고 그것을 사주의 순환이라고 불렀다.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그리고 넷째 주까지 각각의 의미가 분명히 담겨 있었고 그 과정은 단순한 미용요법을 넘어 삶의 호흡을 닮아 있었다. 나는 글자를 따라 읽으며 마치 오래된 시를 읽는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혔다. 첫째 주의 제목은 피부 장벽을 되살려라 였다. 외할머니는 피부를 얇은 막으로 둘러싼 보호의 장벽이라 설명하며 이 장벽이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것을 발라도 소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그녀는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했다. 잘 지은 흰 쌀밥 한 숟가락, 시큼하게 익은 요구르트 한 스푼, 그리고 들기름 몇 방울. 이 세 가지를 섞어 얼굴에 얇게 바르면 피부가 마치 오래된 담벼락에 새 시멘트를 바른 것처럼 견고해진다고 했다. 당시 전쟁터에서는 고급 화장품은커녕 깨끗한 물조차 부족했지만 밥과 발효된 요구르트는 누구나 손에 넣을 수 있었다. 그녀는 기록 속에서 피부는 굶주리지 않아야 숨을 쉰다 라는 말을 덧붙였다. 나는 이 문장을 읽고 가슴이 먹먹해졌다. 먹을 것도 부족한 시절에 외할머니는 여성들에게 밥 한 숟가락을 얼굴에 바르는 법을 가르쳤다. 그것은 배고픈 몸을 달래는 동시에 상처난 마음을 다독이는 의식이었다. 둘째 주의 제목은 빛을 되찾아라 였다. 외할머니는 얼굴이 어둡고 칙칙하면 사람의 마음까지 가라앉는다고 적었다. 그래서 그녀는 쌀뜨물을 모았다. 밥을 짓기 전 두 번째로 헹군 물, 그 하얀 액체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양이 숨어 있다고 했다. 그녀는 그것을 작은 항아리에 모아 하루 동안 그대로 두었다가 위의 맑은 부분만 조심스럽게 떠내 얼굴에 바르도록 했다. 단순히 피부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 쌀뜨물을 손바닥에 덜어 얼굴을 적실 때마다 그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물은 어제의 먼지를 씻어내고 오늘의 빛을 불러온다. 그것은 피부뿐 아니라 마음속 어둠을 밀어내는 주문 같았다. 나는 이 부분을 읽으며 할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했다. 셋째 주의 제목은 탄력을 되찾아라 였다. 외할머니는 달걀 흰자를 사용했다. 달걀을 깨서 노른자를 빼내고 흰자만 거품 내듯 휘저어 얼굴에 올렸다. 그녀는 달걀 흰자가 마르며 피부를 당기는 느낌을 다시 일어서려는 근육의 기억이라고 표현했다. 요구르트를 조금 섞어 발효에 힘을 더하면 그 효과가 배가 된다고 했다. 전쟁터에서 지쳐있던 여성들이 이 팩을 하고 거울을 볼 때 눈가와 입가가 미묘하게 올라간 것을 발견하며 웃음을 되찾았다고 한다. 외할머니는 볼이 올라가면 마음도 따라 올라간다 라고 적었다. 단순한 물리적 변화가 정신적인 회복으로 이어지는 순간이었다. 넷째 주의 제목은 휴식하라 였다. 외할머니는 이 주에는 아무것도 바르지 말라고 강조했다. 오히려 거울 앞에 서서 깊게 호흡하고 자기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며 괜찮다 라고 속삭이라고 했다. 노트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다. 피부는 쉼을 기억한다. 쉼을 잃은 얼굴은 아무리 덧칠해도 금세 무너진다. 이 문장을 읽으면서 나는 문득 오늘날의 우리 삶을 떠올렸다. 매일 수많은 자극과 정보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쉬는 법을 잊어버린 것이 아닐까. 외할머니는 이미 수십 년 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 내주기의 기록을 읽는 동안 나는 할머니가 얼마나 치밀하게 삶과 피부를 연결했는지 깨달았다. 단순히 예뻐지는 법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 자신을 지탱할 수 있도록 리듬을 만들어준 것이다. 첫째 주에는 장벽을 세우고, 둘째 주에는 빛을 불러오고, 셋째 주에는 탄력을 되찾고, 넷째 주에는 쉬어가는 것, 그것은 마치 계절의 순환처럼 자연스럽고도 깊은 지혜였다. 노트 끝부분에는 작은 사파도 있었다. 쌀알 모양, 달걀 껍질, 그리고 숨을 들이마시는 모습이 간단히 그려져 있었다. 그것은 그를 모르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배려였을 것이다. 나는 그 그림을 손가락으로 더듬으며 외할머니가 얼마나 많은 여성들을 위로했을지 상상했다. 거울 앞에서 주름을 쓰다듬던 간호사들, 어두운 얼굴빛을 감추려던 환자들, 그리고 매일 전쟁터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젊은 여인들이 잠시나마 웃음을 되찾았을 모습을 떠올렸다. 노트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었다. 사주의 호흡은 피부를 위해서가 아니다. 마음을 위해서다. 피부는 마음을 따라가고 마음은 다시 몸을 일으킨다. 이 문장은 내 가슴을 세게 울렸다. 외할머니가 남긴 기록은 단순한 미용법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 사람들을 다시 살아가게 하는 작은 의식이었다. 나는 이 순간 확신했다. 이 노트를 단순히 옛날 이야기로 흘려보낼 수는 없다고.
이 내주기에 리듬을 다시 내 삶에 불러와야 한다는 것을. 노트의 다음 장을 넘기자 글씨체가 조금 더 진중해지고 문장마다 깊은 숨결이 느껴졌다. 외할머니는 단순히 피부를 위한 방법만 기록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가 진정으로 전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그 모든 과정이 여성들의 마음을 붙잡아주는 의식이었다는 사실이었다. 이것은 젊음을 위한 팩이 아니라 거울 앞에서 울던 여인들을 다시 웃게 하기 위한 의뢰였다. 라는 문장이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순간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할머니는 미용사가 아니라 간호사였고 화장품 회사의 연구원이 아니라 전쟁 속에서 매일 죽음을 지켜본 사람이었다. 그런 그녀가 쓴 기록에는 화려한 미학이 아닌 절박한 생존의 지혜가 담겨 있었다. 노트 속에서 할머니는 한 환자의 이야기를 길게 적어 놓았다. 20살도 채 되지 않은 젊은 여성이었다. 총상 환자와 함께 야전병원에 도착했지만 그녀는 총알에 맞지 않았다. 그녀의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았다. 폭격 속에서 연기를 들이마시며 탈출하는 과정에서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고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이미 늙어버린 것 같아요. 라며 흐느꼈다. 할머니는 그 소녀에게 쌀뜨물을 적신 천을 건네주며 말했다. 이건 단순한 물이 아니란다. 어제의 두려움을 씻어내는 물이다. 소녀는 반신반의하며 얼굴을 닦았고 며칠 후 웃음을 되찾았다. 할머니는 그 장면을 기록하며 이렇게 덧붙였다. 피부가 밝아지면 마음도 밝아진다. 그것은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삶을 이어가는 힘이다. 또 다른 사례도 있었다. 어떤 중년 여성 간호사는 밤마다 깊은 주름을 손가락으로 만지며 자신을 한탄했다. 이 얼굴로 환자 앞에 서면 더 불안해 보일 거예요. 그녀는 늘 울먹이며 그렇게 말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준비한 달걀 흰자 팩을 얼굴에 바르고 거울 앞에 세웠다. 피부가 당겨지면서 그녀의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갔다. 그 순간 환자들이 그녀를 보며 오늘은 표정이 밝아 보이네요. 라고 말했다. 그 말 한마디가 그녀를 다시 강하게 만들었다. 할머니는 이 장면을 기록하며 이렇게 적었다. 표정이 바뀌면 목소리가 달라지고 목소리가 달라지면 병실의 공기가 바뀐다. 나는 이 글을 읽으며 전율을 느꼈다. 팩을 바르고 세안하는 단순한 동작이 사람의 태도와 목소리까지 바꿀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은 단순히 외모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전장의 공포 속에서 사람들을 붙잡아주는 심리적 장치였던 것이다. 할머니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피부 관리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 작은 의식이 사실은 심리적 생존법이라는 것을. 노트의 또 다른 부분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여인들이 팩을 바르며 서로 웃고 거울 앞에서 함께 농담을 할 때 전쟁은 잠시 멈춘다. 나는 그 문장을 읽으며 눈을 감았다. 폭격음과 비명소리로 가득했던 공간 속에서도 잠시라도 여인들이 웃음을 나눴다면 그것이야말로 기적이었다. 발효된 곡식 냄새, 달걀 흰자의 차가운 감촉, 쌀뜨물의 맑은 빛깔이 그들에게는 화장품을 넘어 평화의 언어였던 것이다. 외할머니는 노트의 한 장을 통째로 사용해 굵직하게 이렇게 썼다. 사주의 호흡은 몸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영혼을 위해 존재한다. 그녀는 매주 다른 의식을 통해 환자들이 자기 자신을 다르게 바라보게 했고 그 과정에서 피부뿐 아니라 삶 전체가 달라지도록 도왔다. 나는 페이지를 덮으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할머니가 이 기록을 남긴 이유는 단지 젊음을 유지하는 비법을 전하기 위함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인간은 자신을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나는 갑자기 거울 앞에 선 내 모습이 떠올랐다. 현대의 나는 값비싼 화장품을 사면서도 종종 거울 속 얼굴을 싫어했고 주름 하나에도 불안해했다. 하지만 할머니의 기록을 읽으며 알게 되었다. 중요한 것은 주름의 깊이가 아니라 그 얼굴을 바라보는 마음의 태도라는 것을. 할머니가 말한 사주의 순환은 단순히 피부가 아닌 마음의 리듬이었다. 노트 마지막에는 작은 구절이 있었다. 거울은 적이 아니다. 거울은 내 편이다. 나는 그 문장을 읽고 오래도록 울었다. 외할머니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분명했다. 여성들이 거울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그녀가 남긴 모든 기록의 진짜 목적이었다. 나는 노트를 덮은 채로도 오랫동안 눈을 감을 수가 없었다. 글자마다 스며든 외할머니의 채취, 곡식이 발효된 냄새, 그리고 잉크가 번진 흔적들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있는 숨결이었고 나를 향한 속삭임 같았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이 내주기의 순환을 직접 실천해보자고. 외할머니가 남긴 그 의식들을 지금 이 시대의 나의 몸과 마음에 되살려보자고. 첫째 주, 나는 쌀밥 한 숟가락을 따뜻하게 덜어내고 무가당 요구르트 한 스푼을 그 위에 올렸다.
그리고 올리브유를 몇 방울 떨어뜨려 작은 그릇에 섞었다. 처음에는 조금 우스꽝스러웠다. 현대에 세련된 스킨케어 제품에 익숙해 있던 나에게 이 소박한 혼합물은 마치 어린아이의 놀이 같았다. 그러나 손끝으로 얼굴에 펴 바르자 예상치 못한 감각이 찾아왔다. 곱게 으깨진 밥알이 피부를 스치며 남긴 미세한 알갱이, 시큼한 발효향, 기름이 주는 은은한 부드러움. 마치 오래된 담벼락에 새 시멘트를 더시피듯 피부가 차분히 숨 쉬는 느낌이었다. 나는 거울 앞에서 속으로 중얼거렸다. 피부는 숨을 쉰다. 나도 숨을 쉰다. 그 순간 단순한 팩이 아니라 마음을 가다듬는 의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둘째 주, 나는 쌀뜨물을 준비했다. 밥을 하기 전 두 번째로 헹군 물을 그릇에 받아 두었다가 반나절이 지난 뒤 맑은 부분만 떠냈다. 작은 면 천에 적시어 얼굴 위에 올리니 서늘한 감촉이 스며들었다. 마치 오래된 기억 속에서 흘러나온 은은한 비처럼 피부 위에 잔잔한 물결이 번졌다. 나는 눈을 감고 속으로 외할머니가 썼던 문장을 따라했다. 이 물은 어제의 먼지를 씻어내고 오늘의 빛을 불러온다. 그 말을 하자 이상하게도 마음속 깊은 곳이 밝아지는 듯했다. 단순한 피부 관리가 아니라 내 마음속 그림자를 걷어내는 주문 같았다. 다음 날 아침, 거울 속 얼굴빛이 조금 맑아진 것을 보면서 나는 놀라움보다 따뜻한 위로를 먼저 느꼈다. 셋째 주, 나는 달걀 흰자를 꺼내 거품기를 돌렸다. 하얀 거품이 일어나자 어릴 적 외할머니가 주방에서 노래를 부르며 달걀을 저었던 장면이 떠올랐다. 거품 낀 흰자에 요구르트 한 스푼을 섞어 얼굴에 올리자 금세 피부가 당기기 시작했다. 거울을 바라보니 입가가 살짝 올라간 것처럼 보였다. 순간 웃음이 터져 나왔다. 외할머니의 기록이 떠올랐다. 볼이 올라가면 마음도 따라 올라간다. 그 말 그대로였다. 얼굴의 당김이 마음을 끌어올리고 거울 속 표정이 나를 다시 웃게 했다. 단순한 물리적 변화가 내 정서를 움직였던 것이다. 넷째 주, 나는 아무것도 바르지 않았다. 거울 앞에 앉아 깊게 호흡하며 나 자신을 천천히 바라보았다. 얼굴의 주름과 흔적들을 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려 애썼다. 괜찮아. 입술이 저절로 움직였다. 피부가 쉼을 기억한다는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다. 그 시간은 팩을 하는 어떤 순간보다도 강렬했다. 화장품도 팩도 없는 상태에서 나는 오히려 더 솔직하게 나 자신과 마주했다. 이렇게 한 달의 순환을 마쳤을 때 놀랍게도 거울 속 내 얼굴은 분명히 달라져 있었다. 피부가 매끄러워졌다거나 주름이 줄었다는 단순한 변화를 넘어 내 시선이 달라져 있었다. 예전에는 거울을 볼 때마다 흠과 부족함만 먼저 보였다. 그러나 지금은 조금은 따뜻한 눈길로 나를 바라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변화였다. 외할머니가 왜 이 노트를 피부 기록이 아닌 마음의 기록으로 남겼는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다. 나는 이 경험을 혼자만의 비밀로 두고 싶지 않았다. 언젠가 이 기록과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할머니가 전쟁 속에서 수많은 여성들을 위로했듯이 지금 이 시대에도 스스로를 미워하며 거울 앞에서 한숨 짓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값비싼 시술과 화려한 제품에 지쳐버린 사람들에게 어쩌면 필요한 것은 단순한 발효된 냄새와 따뜻한 한 숟가락 밥일지도 모른다. 노트를 다시 품에 안으며 나는 외할머니에게 속삭였다. 할머니, 이제 알겠어요. 이건 피부를 위한 팩이 아니라 마음을 위한 약이었어요. 그리고 거울 속의 나 자신에게도 말했다. 너는 괜찮아. 매일 조금씩 더 나아질 거야. 그 순간 마치 할머니가 옆에서 미소 짓는 것 같았다. 한 달의 순환을 끝내고 나니 나는 외할머니가 남긴 기록의 진짜 의미를 조금은 알 것 같았다. 그것은 단순히 피부를 매끄럽게 하거나 주름을 줄이는 기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매일의 작은 습관을 통해 자기 자신을 다독이고 거울 앞에서 자신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도록 만드는 방법이었다. 나는 이제 거울을 보며 예전처럼 흠집만 찾지 않았다. 오히려 오늘도 잘 버텼다. 라는 위로의 말을 내 얼굴에 건네고 있었다. 그것이야말로 외할머니가 남기고 싶었던 메시지였으리라. 노트의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젊음은 선택받은 사람의 특권이 아니다. 올바른 방법을 알고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권리다. 나는 그 문장을 오래도록 곱씹었다. 값비싼 시술이나 화려한 화장품이 없어도 우리 주변의 소박한 재료와 매일의 호흡만으로도 충분히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매일 거울 앞에서 확인하는 습관이었다. 나는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 혹시라도 거울 속 얼굴을 보고 한숨 짓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당신은 여전히 괜찮다. 당신은 여전히 아름답다. 외할머니가 전쟁 속에서도 수많은 여인들에게 속삭였던 그 말처럼 나 역시 오늘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같은 위로를 전하고 싶다. 이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다. 거울 앞에서 경험한 작은 변화, 혹은 스스로를 위로했던 순간을 댓글로 나눠달라. 누군가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눌러달라. 앞으로도 이런 소박하지만 깊은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다. 마지막으로 나는 진심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를 응원한다. 거울 속의 얼굴이 매일 조금씩 더 따뜻해지고 매일 조금씩 더 자신감으로 빛나기를 바란다. 외할머니가 남긴 노트 속 문장처럼 거울은 적이 아니다. 거울은 언제나 내 편이다. 오늘도 그 말을 기억하며 여러분이 자기 자신과 화해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